토익 인텐시브 Part 5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명사인데요. 첫 번째로 명사의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명사 형태, 마지막으로 명사와 관련된 수일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명사의 구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명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가산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 하는 이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산, 셀 수 있는 것을 뜻하고요. 불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산명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들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 사물 이런 것처럼 어떤 실체가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산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구분을 하는데요. 단수일 경우에는 어나 언을 붙이게 되고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를 뜻하는 s와 같은 이런 복수형 명사가 사용이 되죠. 그렇다면 불가산 명사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대표적으로 추상명사 아니면 물질명사가 있는데 추상명사, 말 그대로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덩어리로 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furniture 하면은 이제 가구 이런 표현인데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파악을 하는 거 아니면 뭐 bread, 빵 이런 것들이죠. 뭐 빵, 쪼개면 쪼갤수록 한없이 뭐 많아져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액체 아니면 기체 그죠? 하나하나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불가산 명사는 단복수 구분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산명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고요. 주요 명사로 사람, 사물, 행위 명사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먼저 사람 명사를 나타내는 것, 뭐 사람은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데 특히나 사람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직업을 나타내는 그러한 명사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architect, 건축가, expert, 전문가, employee, 직원, accountant, 회계사, assistant, 뭐 보조 아니면은 뭐 비서 이런 거죠. 그 다음 사물명사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잘 많이 볼 수 있는 사물들 bag, table, radio, cup, permit. 자, permit 하면은 뭐냐면 허락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허가증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arking permit이라고 하면은 parking permit 어때요? 요새 이제 아파트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파트마다 차량에 뭘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 허가증을 발급을 하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parking permit 허가증, certificate 하면 수료증, product 상품, market 시장이죠. 자, 세 번째로 행위 명사를 보게 되면 approach 접근이에요. discount 할인, decision 결정, survey 여론조사, request 요청, suggestion 제안, effort 노력이죠. 자, 행위명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추상명사는 보통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가산명사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산명사의 수를 한번 볼까요? 단수인 경우에는 어나 언을 붙이고 이렇게 단수의 형태의 명사를 씁니다. 하지만 복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어나 언을 쓰지 않고 s나 es를 붙이죠. 가산명사에서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특징은 단수 가산명사는 관사나 형용사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문을 보죠. expert에서 expert 전문가죠. 사람 명사란 말이죠. 그런데 expert is 자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단수이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단수 가산명사인 expert는 앞에 이것을 지칭하는 관사나 형용사 같은 표현이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gave employee a certificate 라고 했네요. 자, 이 경우에도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they gave employee라고 하는 명사가 사람 명사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단수기 때문에 on을 쓰거나 정관사 the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불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뜻하는데요. 주요 명사로는 기체, 액체, 그 다음에 입자를 나타내는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air, water, salt, sugar, sand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물명사로는 equipment, 어떤 설비, machinery, 기계류, money, 돈, merchandise, 상품. 자, 상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product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구분을 해요. 같은 뜻이지만 merchandise로 쓰게 되면 이거는 불가산입니다. 그 다음 mail, baggage, luggage와 같은 명사들이 여기 속해요. 그리고 추상명사로는 behavior, advice, 충고, access, 접근, resistance, 거부, information, 정보, consent, 동의. 자, 이러한 불가산 명사의 수는 단수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요. 전혀 관사가 붙지 않는 무관사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정관사 더와 함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불가산 명사는 관사, 한정사 이런 것들이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예문에서 equipment is라고 하는 표현은 어때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볼까요? They gave employee an equipment라고 했네요. 일단은 틀렸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employee라고 하는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가 틀렸지만 또 하나 더 틀린 게 있다라고 보면은 뒤에 on equipment 어때요? equipment는 불가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on이라고 하는 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즉 불가산 명사는 단수이기는 하지만 하나, 둘 이렇게 하나를 나타내는 어나 on과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명사 자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문장의 O 형식의 주요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볼게요. Summer and fall 3-hour shifts are available after 3 p.m. and on weekends 라고 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hift 주어져 뒤에 동사가 복수 동사 are 나왔네요. 그 다음에 Brazil is seeking a joint venture opportunity with an environmental technology company 라고 해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나왔고 어때요? 주어기 때문에 뒤에 동사 is 나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볼까요?
Here be announcing accomplishments and successes in our monthly newsletter. 자, 어때요? 여기는 accomplishments와 successes라고 하는 목적어로 쓰였고 그것을 목적어로 하는 동사는 앞에 있는 announcing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We'll have to reconstruct these from the records of credit card companies, hotels, airlines, and so on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자 명사 앞에 무엇이 나왔나요? 자 from,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이 또 명사입니다. 그 다음 보어인 경우 보면 This is my official resignation. 자 이번에는 몇 형식 문장에 어떤 보어인가요? 그쵸? 이 형식 동사가 있으니까 이 형식의 주격 보어가 돼요. 두 번째 문장 보면 A citizens group calls itself Responsible Traffic Solutions 라고 해서 이번에는 calls, O 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명사 자리 두 번째는 기타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문 보면 Tickets are not available from the shuttle bus drivers 에서 정관사 더가 나와 있고 그 뒤에 drivers 명사가 있죠. 다음으로 형용사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앞이나 뒤에 오게 됩니다. Please send your payment in the reply envelope provided. 뒤에 있는 provid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명사를 꾸미고 있죠. 그 다음에 answer all questions. 자, 이번에는 어때요? al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questions. 뒤에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유격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 다음에 올 수가 있는데 I enjoyed meeting you as well last week. And my staff and I are looking forward to serving you at your dinner meeting next week. 그래서 자, my staff 어때요? my라고 하는 거는 소유격 대명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staff를 수식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명사와 관련된 토익 문제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문장 속에서 명사가 차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죠. 그리고 두 번째, 수의 영향을 받는 명사는 자, 수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동사,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형용사도 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인접한 성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은 명사의 형태를 띠기는 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ssistance 하는 것과 assistant 둘 다 명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가 CE로 끝나느냐, TE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assistance, 그냥 도와주는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지만 assistant는 사람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 단수 명사와 관련된 명사 자리와 수에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죠.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이라고 해서 that 접속사 있어요. 그 다음에 adequate 빈칸 is indispensable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대시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주어 동사 있고 자, 그 다음에 adequate 빈칸 동사 is죠. 그러면 자, 빈칸의 자리는 무엇이 되나요? 주어 자리가 되죠. 앞에 adequate는 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 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수는 무엇이다? 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보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transport, 동사, 안 되겠죠. 자, transporters, 명사이기는 한데 수가 복수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리고 C와 D에 2개의 명사가 있는데 자, D 마찬가지로 복수이기 때문에 안 맞죠? 정답은 C번이 되겠네요. 자, 실전 문제 포인트 두 번째, 복수 명사와 관련된 명사 자리와 그리고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New 빈칸 who pay in advance for 2 months of offline service before March 28th will receive 1 month of free data storag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new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가 보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선행사의 수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하나요? 뒤에 있는 동사와 수일치가 되어야 해요. pay라고 하는 거는 단수동사일까요? 복수동사일까요? 복수동사죠. 자, 그러면 빈칸의 자리는 선행사, who에 대한 선행사 자리이면서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뒤에 pay, 복수 동사 나와 있기 때문에 복수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복수명사 이렇게 customers 있고 the customers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무엇이 정답일까를 보면 the 같은 경우는 관사인데 자, 앞에 이렇게 new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사구에 있어서 명사구의 가장 앞에 나오는 성분이에요. 자, new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뒤로 와야 하는데 이렇게 관사 앞에 new가 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답은 B번이네요. 세 번째 포인트, 사람 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입니다. 문제 볼까요? All meals not listed in the schedule must be paid for by 뭐뭐라고 되어 있네요. 자, by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인데요. 4개 다 명사가 됩니다. 자, 스케줄에 listed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식사는 어떻게 해요? must be paid for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by 다음에는 당연히 뭘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야 해요. 자, 그렇다면 attendance라고 하는 거는 뭐 출석, 참석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고 그 다음 attendant, attendee, attendees 3개 다 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는 어때요? 단수네요. 자, 단수명사의 특징 무엇이었을까요? 단수명사,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나 형용사가 있어야 한다. 앞에 전치사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2개는 올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답은 D번 복수명사 자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4번째 포인트 도치 문장과 관련된 문장인데요. 도치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어, 동사, 원래의 문장 순서는 이렇죠? 그런데 이 2가지가 위치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 보면 As you requested, enclosed is 뭐뭐. 자,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enclose는 바로 형용사죠. 이것이 명사가 아니에요. 즉, 이 문장에 보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enclose 보어가 앞으로 나가고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명사, 즉 주어가 와야 하는 자리가 바로 빈칸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명사여야 하면서 두 번째는 is라고 하는 동사의 수, 즉 단수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 명사는 골라볼까요? copy가 있겠고 copy가 있네요. 자, 그런데 copy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셀 수가 있어요. 따라서 관사를 쓴 copy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자, 이러한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특히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upon 다음에 빈칸, 콤마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절과는 구분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upo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됩니다. 고로 이 전치사 때문에 품사로는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명사를 골라보면 4개의 보기 중에서 뭐가 되나요? B번과 C번이 되죠. 자, 그런데 arriving이라고 하는 거는 동명사이고 arrival이는 명사예요. 자, 명사와 동명사 중에서 무엇이 와야 될까를 보면 말 그대로 하면 동명사는 어떤 행위의 동작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긴 한데 arriving, 도착하는 것, 그다음 arrival, 도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ng가 오는 경우는 보통 뒤에 이것에 뒤따르는 이제 구가 같이 나오게 돼요. arrival 같은 경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안 오지만 arriving at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를 갖지만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하나의 명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다 되고 더 이상 필요한 거는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빈칸 뒤에 콤마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치사구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arrival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명사인데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특정한 명사 아니면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 이런 명사를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자, 쓰임을 보게 되면 단수인 경우는 관사 어나 on 그리고 the를 써요. 그리고 형용사인 경우 another, each, every와 같은 형용사와 함께 쓰고요. 복수인 경우에는 관사 어나 어는 안 되겠고 더는 가능해요. 그리고 형용사 many, a lot of, various, a few, few 같은 것들과 함께 쓰이죠. 주요 명사들을 보게 되면 attendee, 참석자, attendant, 종업원, employee, 직원, employer, 고용주, applicant, 지원자, accountant, 회계사, tenant, 세입자, representative, 대표자, producer, 생산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물명사인데요. 사물명사 역시 가산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인 경우는 관사 어나 on 그리고 더 쓸 수 있겠고 형용사로는 every, each, another이 쓰일 수 있어요. 복수인 경우는 관사 더 또는 전혀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형용사인 경우 a few, few, a lot of, many, various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죠. 주요 명사 한번 보도록 하죠. permit 하면 허가증. 그래서 parking permit 하면 주차 허가증이 됩니다. certificate 하면 수료증. discount 할인.
get a discount 하면 할인을 받다가 되죠. opening 하면 공석, 이어서 job openings 하면 공석.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공석이 나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럴 때 쓰이는 말이죠. application 하면 지원서. 그래서 enclosed application form, 동봉된 지원서가 됩니다. 다음으로 추상명사인데요. 추상명사 같은 경우는 불가산 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관사 더나 전혀 관사를 쓰지 않는 형태로 많이 쓰이죠. 주요 명사를 보면 assistance, 지원, 도움. 그래서 economic assistance 하면 경제적 지원이죠. support 하면 지지 또는 지원. 그래서 technical support, 기술 지원. analysis, 분석 해서 statistical analysis 하면 통계 분석. application 하면 지원이 돼서 application to the company, 그 회사에의 지원. 그 다음 competition 하면 경쟁. 그래서 fierce competition, 아주 극심한 경쟁이 되죠. news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죠. 새로운이라고 하는 new에다가 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recent news에서 최근 뉴스라는 뜻이 되네요. 다음으로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이제 단수의 형태이지만 불가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사 없이 전혀 어떤 관사도 붙지 않아요. 단독으로 쓰이고 위치에 상관없이 앞 철자는 무조건 대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s가 포함되어도 무조건 단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요 고유 명사를 보면은 삼성 일렉트로닉, 삼성전자의 영문명이잖아요. 이렇게 s가 붙어도 단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 Philippines라는 국가명, the United States 국가명, 그리고 the United Nations에서 UN이죠. 기관명, the Times에서 잡지명. 그래서 모두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관사가 없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관들에서 쓰는 더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s가 붙어도 무조건 단수라는 특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ing 형태의 명사인데요. 형태를 보면은 동사에다가 ing가 들어간 형태고 가산 명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산이기 때문에 관사 어나 on 그리고 더와 함께 쓸 수 있고 단복수도 가능합니다. 자, 주요 명사로는 building, 건물, a tall building, 높은 건물이 되겠죠? opening 하면 공석에서 a job opening. 그 공석이 하나이냐, 두 개냐, 아니면 10개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meeting, 회의. a budget meeting 하면 예산 회의. gathering, 모임. a social gathering 하면 친목 모임이 되네요. finding 하면 어떤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그래서 unexpected findings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돼요. offering 하면 제공된 것. 그래서 the company's offerings 하면은 그 회사가 제공한 것들. 그러면 이제 뭐 회사의 뭐 판촉물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ing 형태의 명사 중에서 불가산 명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더 또는 관사가 없이 쓰입니다. 주요 명사로는 sitting, 좌석, outdoor sitting 하면 야외 좌석, accounting, 회계, accounting department, 회계 부서, advertising, 광고, advertising campaign, 광고 캠페인, planning, 계획, detailed planning, 상세한 계획,
티켓팅, 매표, 그러니까 티켓 하면은 표지만 티켓팅 하는 거는 그 표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표가 되겠고, 티켓팅 머신 하면 매표 기기, 프로세싱 하면 처리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처리, 파킹 하면 주차가 되고요. 파킹 퍼밋, 주차 허가증이 되죠. 이번에는 구를 이루는 명사 형태인데요. 첫 번째는 투부정사예요. 자, 투부정사의 형태는 to에다가 동사 원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 이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품사로는 명사이지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따라서 수동태 to be pp,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인 경우 목적어가 오고요.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to have pp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투부정사 형태가 목적어나 아니면 주어로 쓰였을 때 수는 반드시 단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동명사 형태인데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들을 얘기를 하죠. 특징은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수동태형이 되면 being pp,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ng 다음에 목적어 올 수 있죠. 그리고 having pp, 이렇게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단수입니다. 이번에는 절을 이루는 명사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대절을 보면 대에다가 주어 동사, 즉 완전한 절이 나오는 형태예요. 수는 마찬가지로 단수고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의문사 절인데 형태는 의문사에 주어 동사 붙인 형태죠. 그리고 수는 마찬가지로 단수고 주어, 목적어, 보어 외에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if나 whether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if나 whether 다음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옵니다. 수는 단수이고요. 위치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if와 whether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if가 나타내는 명사절은 타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만 가능한 것이 바로 if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합명사를 살펴볼 건데요. 형태는 명사과 명사가 합쳐져서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application form 하면 지원서, account number 계좌 번호,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delivery date 배송일, job opening 공석, expiration date 만료일, return policy 환불 정책,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 assembly line 조립 라인, parking garage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러한 복합 명사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가장 뒤에 있는 명사의 수에 따르는 것이 바로 복합 명사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job openings 해서 뒤에 있는 명사에 s 붙었기 때문에 복수예요. 하지만 a job opening처럼 뒤에 명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죠. 또 밑에 보면 savings account는 이 앞에 있는 명사의 savings, 여기에 s가 붙어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명사에 있는 s는 절대 복합 명사의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accounts가 복수 accounts이기 때문에 복수고 a savings account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명사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인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게 되는데 사람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인 경우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관사나 형용사가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유념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추상 명사는 불가산 명사예요. 따라서 단수 형태로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합명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앞이 아니라 뒤에 나온 명사라는 점입니다. 실전 문제 여섯 번째 포인트는요. 절의 형태를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We would like to let you know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음에 know라고 하는 이제 동사 형태잖아요. 그쵸? 문장의 동사는 would like to가 되지만 자 그런데 여기 know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know의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is swimsuit must be hand washed rather than machine washed as stated in our catalog 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절의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노우인데 뒤에가 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절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절 접속사 자리가 이 빈칸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었죠? that 있었고 who나 which는 의문사니까 되고 전치사인 with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자, that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와요. 하지만 who나 which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who, 누가 아니면 which, 어느 것이 이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절은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오는 거죠. 자, 그럼 절의 속성을 좀 보도록 하죠. This swimsuit 주어 must be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어때요? 완전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A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일곱 번째 포인트 복합명사인데요. 복합명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뒤에 넣은 명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면 High-tech management 자, 대문자니까 이거 고유명사겠죠. 그래서 provides 동사 data storage facilit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er networking. 자, 여기 보면 information technology가 요거 명사 복합명사죠. 뒤에도 보니까 computer networking 뭐뭐. 자, 뭐가 와야 되는데 컴퓨터 네트워킹에 대한 아마도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전문가. 그러면 복합명사인데 이 경우에는 복합명사, 자, 명사수가 3개나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문가를 뜻하는 명사는 professional이 되겠고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명사는 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여야 하냐면 복수여야 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B번이 되겠네요. 실전 문제 포인트 여덟 번째를 보게 되면 사람 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명사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자리가 명사 자리다. 그래서 나는 명사의 형태만 고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명사 중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보죠. Company 빈칸 그 다음에 were excited by the performance of the Evans trains that the decision was made to put all current trains from the tracks within 2 years 했네요. 자 그러면 company 다음에 we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어때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명사가 와야 해요. were 때문에 어떻죠? 복수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 복수명사는 B번과 D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offices하고 officials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office는 사무실이죠. 하지만 officials 하면 어떤 직원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so excited, so excited. 자, 뭐예요 이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표현이죠. 누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pp로 쓰일까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pp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다. 즉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실전 문제 9번째 포인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명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명사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기에 여러 명사의 형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볼게요. Please send a confirmation of your mama by September 3rd by email with the subject title CJE confirmation. 자, 여기 보면은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 다음에 your 소유격 당연히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 ABCD를 보아하니 attend라고 하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세 개 다 모두 명사예요. 자 그러면 자 attendance는 뭘까요? attendance는 참석, attendant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뭔가 이제 시중 드는 사람 이런 표현이고 attendee는 참석자가 돼요. 그러면 내용을 보죠. 보내주세요. 확인서를 너의 무엇에 대한 확인서를 9월 3일까지 이메일로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의 무엇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너의 참석을 증명하는 것을 confirmation을 보내줘라 라고 해야 맞겠죠. 세 번째로 명사와 수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 동사의 수일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주어의 수에 따라서 동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죠. 어떤 시제인 경우에, 현재 시제인 경우에.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Experience in a similar position is a big advantage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어는 experience가 되는 것이고 동사는 is가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experience는 불가산 명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간사, 형용사 쓰지 않았고 수는 단수로 표현을 했네요. 자, 다음으로 주어 그리고 콤마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 예문을 보면 Melbourne Air, Australian-based air carrier is preparing for changes regarding its passenger class system and services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명사 나와 있고 콤마 해놓고 이것의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가 요구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Melbourne Air 하면 지금 대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인가요? 고유명사죠. 따라서 단수 is가 됐어요. 다음으로는 선행사, 관계대명사, 동사의 경우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그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문을 보면 Everyone who buys the ticket 해서 자,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선행사는 everyone이에요. 자, everyone 단수죠. 따라서 buys라고 하는 동사 역시도 단수 동사 s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어 동사 수일치하고 관련한 단수 그리고 복수 형태의 명사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수 가산명사
a professional처럼 자, 어떤 명사가 있나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이죠. 그 다음 불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information처럼 관사 없이도 쓰고 아니면 정관사 더가 붙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 형태의 명사, 즉 ing와 투부정사 역시 단수에 해당이 되죠. 다음으로 절 형태의 명사, 대절,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절들이죠. 그리고 복수에 해당되는 것은 복수명사. 일반적으로는 명사에다가 이렇게 s가 붙게 되죠. 그리고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가 그 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복수를 나타낼 때 복수명사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단수명사 앞에 쓰이는 그러한 형용사로 대표적인 것이 one, 하나죠. each, 각각의, every, 모든, another, 또 다른 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복수명사 앞에 쓰는 것들, 많은 이라는 표현에 many, numerous가 있고 몇몇을 나타내는 several, 그 다음에 a few가 있죠. 그 다음에 a few의 반대말이에서 거의 없는 이라는 표현이죠. other, various, some, or, a lot of, a couple of, a series of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가산 명사 앞에 쓰는 것으로는 much, a little, little. 그래서 약간 있는, 거의 없는. an amount of는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a deal of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some, or, 그리고 a lot of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복합명사의 수일치인데요. 복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명사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leisure industry라고 하면은 이제 관사 뒤에 명사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명사의 수는 앞에 명사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명사가 수를 결정한다는 것. 그래서 보면 membership and fundraising efforts 해서 길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efforts가 s를 씀으로 인해서 복수를 표현하고 있네요. 불가산 명사인 경우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위치한 명사가 불가산 명사다라고 하면 단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product safety라고 했을 때 product라고 하는 명사는 상품이라는 표현이고 이 product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하지만 product safety 하면 상품 안전이죠. safety, 뒤에 나와 있는 명사 safety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하나의 복합 명사는 불가산 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명사의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 아니면 복수예요. 즉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수 아니면 복수로만 구분한다는 것. 두 번째, 명사의 3가지 종류에 따른 형용사 각기 달랐습니다. 이런 유형은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복합명사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이러한 수를 결정하는 것은 맨 뒤에 나온 명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전 문제의 10번째 포인트를 보면 명사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자, 문장이 좀 길어지게 되면 이런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격관계대명사인 경우 동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일치를 누구에게 시켜야 하느냐를 확인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바로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he'll sign up for something that 해놓고 동사 자리겠죠? 그러면 선행사 something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찾아요. 자, 4개 중에서 단수 동사는 몇 번일까요? fits, B번이 되겠죠.
실전 문제 11번째 포인트. 이번에는 형용사와 명사의 수 일치인데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 명사의 수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 자, 그 이유는 보통 명사가 구의 형태를 이루죠. 그런데 이제 그 구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형용사와 그 수를 나타내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의 형태하고의 이제 관련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headquartered in upstate New York, Ibeco manufactures kitchenware products and home security systems under several nationally recognized brand 빈칸. 자, 여기 보면 unde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전부 다가 명사 구라고 보면 되는데 수를 나타내는 표현 여기 있어요. 뭐가 있나요? several. 수를 나타내죠. 자, 어떤 명사와 함께 쓰이죠? 복수 명사와 함께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ationally 부사, recognize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several이 분명 복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brand는 복수가 아니죠. 그렇다면 아하, 뒤에 있는 brand 다음이 복합명사의 형태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 names가 되네요. 실전 문제 12번째 포인트, 형용사와 명사의 수일치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The Economy Academy at Vancouver University will offer a special series of. 자, 여기에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special은 이제 형용사로 꾸며진 거고 series of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A series of 다음에는 어떤 명사가 와야 할까요? 복수명사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복수명사를 찾으면 몇 번일까요? 네, 두 개가 보이는데 classes와 classics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명사 중에서 뭐가 맞느냐? 이 어떤 academ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요? 아카데미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느 대학의 아카데미니까 뭐 단과대학이라든지 어떤 무슨 원 이런 게 되는데 여기에서 뭘 제공을 하나요? 당연히 클래스를 제공을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B번. 자, 실전 문제 13번째 포인트, 복합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We would be glad to arrange an easy payment 뭐뭐 so that you can settle your account without any negative consequences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빈칸 앞에를 보면은 앞에 on이 보이고요. on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명사가 온다. 단수 명사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easy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리고 payment 명사예요. 자, 그리고 so that부터는 새로운 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고려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뒤에 나와야 되는 거는 뭘까요? on을 쓸 수 있는 복합 명사 중에서 여기 명사 그리고 단수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4개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method 단수 명사인 A번이 정답이네요. 실전 문제 14번째 포인트. 이번에는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열된 경우 볼게요. Thank you for your email confirming that your company, Wellington Electronics, 뭐뭐 returning 해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that이라고 하는 절 안에 들어가는 뭐가 되나요? 주어가 되겠고 콤마 안에 동격이니까 당연히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자, Wellington Electronics 해가지고 여기 S가 붙었단 말이죠. 자, 요 S는 복수일까요? 아니죠. 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유명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Wellington Electronics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your company가 주어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단수 동사 is. B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첫 번째, 명사의 구분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산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로 구분이 되었고, 가산명사가 다시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명사의 형태 그리고 수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동사, 명사와 동사의 수일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